태국여행업협회의 부회장인 짤른 왕하눈이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관광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발언을 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국을 찾는 태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관광 명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넷플릭스 덕분에 잠깐 뜬 나라일 뿐이라고 말하며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폄하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K-팝, K-드라마 등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 여행은 비용만 많이 들고 볼 것도 별로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다양한 관광 자원과 문화유산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한국 여행업계와 정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 나아가 부회장은 태국인들에게 차라리 가성비 좋은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라. 중국과 일본에는 더 많은 명소와 비자 면제, 덜 비싼 가격, 놀라운 전망, 좋은 분위기 등 매력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한국 대신 다른 국가로의 여행을 직접적으로 권유한 것으로 외교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발언이었습니다. 이 발언들이 알려지자 한국과 태국 양국에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와 여행업계는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고, 이는 양국 간의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부회장은 사과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한국 여행업계와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진 상황에서 태국에서는 반한 감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에 반해 한국인 관광객으로 먹고 살던 식당이나 가게들은 울상이 되어 한국에게 사과하고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라는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태가 점점 커지자 새로 부임한 총리까지 상황을 무마하려고 나서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고 있는 태국인 여대생 나린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22살 태국인 나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어요. 방콕의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은 꿈의 나라였죠. 저의 부모님 가게는 방콕에서도 관광객 손님 위주의 식당이었는데 주로 한국인 손님들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가게에서 일손을 돕고 있으면 한국 손님들이 저에게 대견하다며 용돈을 쥐어주시곤 했어요. 가게가 너무 정신없고 바쁠 땐 조용히 기다려주시거나 다 먹은 접시를 정리까지 해주는 그런 손님들은 모두 한국인이었어요. 예의 없고 청결하지 않은 중국인 관광객들과는 다르게 한국인 관광객은 아주 젠틀하고 매너 있는 모습이 인상에 깊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죠. 시간이 흘러 대학에 입학한 후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정말 운 좋게도 합격할 수 있었어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두 분 다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저를 정말 자랑스러워하셨고 한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경험 많이 하고 오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한국으로 입국해서 학교에 도착해서 기숙사에 짐을 풀고 나니 갑자기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워졌어요.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지, 이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밀려오더라고요. 첫 수업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교수님의 말씀은 반도 알아듣기 힘들었고 주변 학생들은 저를 신기한 듯이 쳐다보기만 했어요. 점심시간, 저는 혼자 학생 식당으로 향했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한글로만 써 있어서 무엇을 시켜야 할지 몰라 당황했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식당 아주머니셨어요. 아주머니는 제가 외국인 학생이라는 걸 눈치채시고 천천히 그리고 친절하게 메뉴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그 식당에 가게 됐어요.
아주머니는 항상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가끔은 제가 시키지 않은 반찬도 더 주셨어요. 많이 먹어, 힘내야지. 라고 말씀하시며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죠.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수업 중에 교수님의 설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눈앞이 막막했던 적이 많았죠.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한국 학생이 조용히 제게 노트를 건네주었어요. 그 학생의 노트에는 교수님의 설명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었고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까지 되어 있었죠. 수업이 끝나고 그 학생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더니 그 학생은 웃으며 우리 함께 공부하자고 제안했어요. 그 학생의 이름은 민이었고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공부하는 친구가 되었어요. 민이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민이에게 태국어를 가르쳐 주었죠. 심지어 주말이 되면 저를 데리고 서울 곳곳을 구경시켜 주기도 했어요. 처음으로 남산타워에 올라갔을 때 서울의 야경을 보며 느낀 감동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민이는 제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었고 덕분에 저는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언어도 점점 늘어갔고 수업 내용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가끔 향수병이 찾아올 때면 여전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식당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미니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생일이었어요. 부모님과 태국 친구들이 너무 그리워 울적한 마음으로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기숙사 앞에 미니와 다른 한국 친구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는 케이크와 작은 선물들이 들려 있었어요. 나리나, 생일 축하해. 라고 외치는 친구들의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케이크를 먹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친구들이 준비한 선물을 열어보니 한국 전통 부채가 들어있었어요. 부채에는 각자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는데 그 따뜻한 말들을 읽으며 저는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저의 한국 생활은 조금씩 나아져 갔어요. 물론 여전히 어려운 일도 많고 가끔은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곁에 항상 저를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식당 아주머니의 정성 어린 음식, 미니와 친구들의 사려 깊은 배려, 그리고 낯선 곳에서 만난 수많은 이들의 작은 친절이 모여 제 유학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저는 교환학생을 마치고 유학을 계획할 정도로 한국의 삶에 아주 만족하면서 감사히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에는 미니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방콕 여행을 가서 우리 부모님도 소개시켜드릴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런 계획들을 모두 무산되어 버린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으로 태국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가 연달아 왔어요. 나린, 뉴스 봤어? 큰일 났어. 수업이 끝나자마자 저는 급하게 뉴스를 찾아봤죠. 그리고 태국 여행업협회 부회장의 발언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회장은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한국은 넷플릭스 덕분에 잠깐 뜬 나라일 뿐이에요. 실제로 한국 여행은 비용만 많이 들고 볼 것도 별로 없습니다. 태국인들에게는 차라리 가성비 좋은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라고 추천하고 싶네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태국의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요. 이 발언은 순식간에 태국과 한국 양국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어요. 특히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가 예민하기 때문에 마치 일본에서 한국을 욕해주세요 하는 것과 별반 다르게 없는 모양새였어요. 한국 정부와 여행업계는 즉각 항의했고 태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일부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이 발언에 동조하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죠.
그동안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 아니야? 한류?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라는 식의 댓글들이 SNS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을 시작으로 태국 내에서 밴 코리아 운동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어요. 이것의 의미는 한국 금지라는 의미예요. 한국에 관련된 건 다 금지한다는 것이죠. SNS에서는 해시태그 밴 코리아 트렌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여행 취소, 한국 제품 불매 등을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해시태그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일부 태국 여행사들이 한국 여행 상품을 취소하기 시작했고 일부 상점에서는 한국 제품을 진열대에서 치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한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협박을 받는 일까지 있었다고 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은 아름답고 매력적인 나라인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걸까요? 게다가 한국에 대한 비난이 점점 더 과격해지는 것 같았어요. SNS에서는 이런 댓글들이 넘쳐났어요. 한국인들은 오만방자하다. 한국 문화는 겉만 번지르르하다. 한국 여행은 돈 낭비일 뿐이다 등등. 심지어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왜곡하는 가짜 뉴스까지 퍼지기 시작했어요. 제 태국 친구들조차 저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린, 이제 그만 한국에서 돌아와.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거야.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반한 감정이 단순히 관광이나 문화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태국인들이 직장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고, 한국인과 결혼한 태국인들이 주변의 시선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어느 날 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우리 식당에 한국인 손님들이 급격히 줄었어. 이대로 가다간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부모님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 여행을 기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저를 정말 괴롭혔어요. 제가 사랑하는 두 나라가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죠. 그러고 며칠 뒤 평소처럼 뉴스를 확인하던 중 저는 믿기 힘든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한국, 태국인 입국 심사 대폭 강화. 불법 체류자 문제 심각 제목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기사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의 80%가 불법 체류자가 된다는 통계였어요. 14만 명이 넘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의 치안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죠. 심지어 한국의 외국인 마약사범 중 44%가 태국인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도 있었어요. 이 기사를 읽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던 태국인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 정부가 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요. 한국이 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저뿐만은 아니었어요. SNS에서는 이 뉴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었고 태국인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어요. 일부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대다수는 더욱 격렬하게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모두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이게 바로 한국의 본 모습이다. 우리도 한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해. 이런 댓글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밴 코리아 운동은 더욱 거세졌고 이제는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부모님께서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나리나,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 식당에 한국인 손님이 많이 줄었어. 이대로 가다간 정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몰라. 부모님의 음성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요즘 한국인을 상대로 운영하는 가게 상인들을 모아
시위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라는 의미의 시위였어요.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나가고자 매일 시위에 참석하신다는 부모님의 말을 듣고 제 마음도 무거워졌죠.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부모님이 저런 고생까지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렇게 불안한 하루를 이어가던 중 오랜 태국 친구인 수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나리나, 나 이번 주말에 한국에 갈 거야. 너 보러 갈게. 처음에는 정말 기뻤어요. 고향 친구를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었죠.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수파는 대학에 가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계속 일을 하던 친구였거든요. 갑자기 어떻게 한국 여행을 올 수 있게 된 걸까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인천공항에 수파를 마중 나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된 건지 물었죠. 수파는 제가 보고 싶어서 겸사겸사 관광을 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반한 감정도 심해서 제가 타지에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까봐 걱정했다면서요. 수파의 마음에 저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내내 우리는 서울 이곳저곳을 관광했어요. 요즘 태국에 퍼진 한국에 대한 흉흉한 소식들과는 정말 반대로 깨끗하고 맛있는 것도 넘쳐나는 아름다운 선진국이라고 수파는 칭찬했어요. 그렇게 짧은 여행 일정이 지나고 수파가 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이었어요. 한국어도 못하는 수파가 갑자기 어딜 다녀와야겠다며 저보고는 학교를 가야 하니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딜 가냐고 물어도 얼버무리는 수파의 모습이 상당히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수파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파가 나가는 것을 본 후 저는 결심했어요. 수파를 미행하기로 한 거죠. 수파를 몰래 따라가 보니 수파는 이태원의 한 술집 앞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어딘가로 향했죠. 저는 멀리서 그들을 따라갔어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허름한 건물이었어요. 간판도 없는 그곳에 들어가는 수파를 보며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직감적으로 이곳이 불법 취업 알선소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수파를 불렀어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던 수파는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좀 도와달라면서요. 요즘 한국에 태국인 입국이 줄어들어서 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가 조금 수월해졌다는 소문을 들었다고요. 이때를 틈을 타 한국에 입국해서 불법 체류자로 일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저는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믿기지도 않을 만큼 황당했어요. 수파는 계속해서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감정으로 호소했지만 이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지금 이런 사태까지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강력하게 달래보아도 오히려 저에게 친구의 정을 다 잊은 것이냐며 자기는 집에 돈이 없어서 대학교도 가지 못했다고. 이럴 때 같은 태국인으로서 너가 도와줘야 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도저히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이 결정은 마음이 아팠지만 제 친구의 미래와 안전이 걱정됐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잠시 떨어진 곳에서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지금 이태원에서 불법 취업 알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3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경찰관들이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잠시 후 여러 명의 사람들이 경찰과 함께 나왔고 그 중에 수파도 있었어요. 수파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그의 눈에서 배신감과 분노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죠.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게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때 한 경찰관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학생이 신고한 덕분에
큰 불법 취업 알선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제 친구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조사가 끝나고 수파가 나왔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수파에게 다가갔어요. 수파야.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 안전을 위해서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파는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리나. 난 그저 돈을 벌고 싶었을 뿐이야. 우리 가족이 너무 가난해서. 미안해.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수파의 처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절실한 마음, 하지만 그것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려 했던 잘못된 선택. 수파는 강제 출국 조치를 받게 되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수파가 말했어요. 나리나, 넌 정말 용기 있는 친구야. 내가 아니었다면 난 더 큰 실수를 했을 거야. 고마워. 수파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불법 체류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왜 이렇게 많은 태국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에 오려고 할까?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집에 돌아와 한국 뉴스를 보니 태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많은 태국인들이 체포되어 강제 출국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저들 모두 수파처럼 절박한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무언가 변화를 만들어내야겠다고요. 단순히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학교 교수님을 찾아가 이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았어요.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제안해 주셨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인의 불법 체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 연구해보는 것은 어떻겠냐고요. 교수님의 제안에 저는 큰 힘을 얻었어요. 그래,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사회적, 경제적 문제라고요. 그리고 지금 태국에서 매일같이 시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요. 그 후로 저는 이 주제로 연구를 시작했어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만나 인터뷰도 하고 관련 통계도 분석하고 한국의 이민 정책도 공부했죠. 이 과정에서 저는 문제의 복잡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의 높은 임금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지만 동시에 합법적인 취업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또한 한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이 불법 체류를 조장하고 있었던 거죠.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양국 정부의 정책 제안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늘리고 문화 교류를 강화하고 불법 체류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이는 등의 아이디어를 정리했죠.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수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수파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결심을 다졌죠. 지금도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태국과 한국이 더 나은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기를 꿈꾸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요. 나린 학생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 여행협회장의 말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국은 한국인 관광객이 없으면 큰 타격을 입지만 한국은 태국인 관광객이 없어도 크게 타격이 없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M1 국민들만 피해보는 상황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태국은 더욱 강력하게 한국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감동 폴더는 더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